예, 사실 5장은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요. 네, 간단하게 해서 이번 주 제가 좀 수업 준비를 거의 못했기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대충 하겠습니다. 뉴럴네트워크는 여러분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서요. 그죠?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가 3장 4장에서 한 거 보면은 그죠? 리그레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베이시스 펑션이 고정이 돼 있었어요. 필기가 녹화가 안 되니까 베이시스 펑션이 3장부터 나오죠, 그죠? 예, 베이시스 펑션이 어디 나오냐면 얘네가 이게 베이시스 펑션이었어요, 그죠? 기억나세요? 예, 이게 베이시스 펑션이었어요. 요거 가지고 이제 입력 벡터 x의 차원이 조절이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얘를 집어넣기 전에 얘를 픽스를 해놔요, 그죠? 얘는 픽스를 하고 얘가 픽스가 돼야 이제 뭐 ML을 하던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저기 뭐냐 가우시안 저 가우시안 펑션을 적용을 하던 뭔가를 하잖아요. 베이시스 펑션은 요거 그죠? 요거 예. 이걸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논리니어를 집어넣고 뭔가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얘가 고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계산량이 사실 많아요. 계산량도 많고 여러분 ML식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ML식 생각해볼게요. ML이 ML 있는데 저 앞으로 ML식이 결국 ML이 뭐 하는 거냐면은 그죠? 가능한 한 모든 가능성을 다 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라이클리후드라는 게 결국 그렇잖아. 내가 지금 결과가 갖고 있어. 결과는 있는데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어느 분포에서 나왔을까를 알아내려고 파라메터를 추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파라메터를 모르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다 계산해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 주사위 같은 경우에 뭐 1이 나올 기대값, 2이 나올 기대값, 3기에 나올 기대값, 그다음에 1이랑 2 나올 기대값, 1이랑 3기대 나올 기대값, 이거 전부 다 싹 다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곱해 버리는 거잖아요. 앞에 뭐 마크 보이시죠? 프로드, 이거 프로드라고 부르죠. 예. 프로덕션, 이걸 프로드라고 부르던데. 예. 프로드 부르던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냐? 라텍스 기호에서 슬래시 프로드 하면 요거 나오죠. 그죠? 다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량이 많아요. 계산량도 많고 그다음에 뭐 그렇다고 베이시스 펑션을 줄일 거냐? 그래서 줄이면 어떻게 돼요? 차원이 낮아지니까 언더피팅 날 확률이 커지고 예,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들죠. 이게 그거 때문에 또 그걸 못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막 베이시스 그 차원 수를 늘리면 오버피팅이 생기니까 그래서 데이터도 쪼개가지고 크로스 베리데이션을 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SVM이라는 게 있어요. SVM이라고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있는데 이건 좀 뒤에 가서 할 겁니다. 이게 커널 메소드하고 같이 결부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뭐 간단히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나 비슷하면 안 되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몰려 있어. 여기 몰려 있고 데이터 이렇게 몰려 있어요. 한쪽에 양쪽에 무슨 녹화 안 된다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랑 그러니까 데이터가 그림을 데이터가 잠깐 찾아보자. 찾아보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데이터가 그죠? 데이터가 이렇게 뭐 몰려 있다. 한쪽으로 이렇게 데이터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가운데 있는 선 있죠. 저게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기준으로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지난 시간에 쭉 저걸 어떻게 정의하나 이렇게 쭉 얘기를 했잖아요. 저 선을 정의하는 게 이제 저 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기준을 세울 거냐. 근데 SVM 같은 경우는 저게 데이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계속 저 식이 바뀌어요. 베이시스 평선이 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걷다가 이제 커널이라고 해가지고 저런 거 지금 아까 방금 봤던 그림처럼 예쁘게 나눠져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뭐 차원으로 이제 쪼개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보여. 봐봐요. 여기서는 이렇게 보여요. 이 차원에서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 차원에서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좀 더 낮은 차원으로 가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여기서는 보이죠.
여기 보이죠? 요만큼 보이죠, 그죠? 근데 재수 없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몰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쪽 차원에서 분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차원을 쪼개야 돼. 차원 돌려야 돼요. 차원을 바꾸든가 얘네들 데이터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 선에 이거는 뭐 제가 요거 설명을 잘 해놓은 영상 하나 저기 링크를 걸 건데 데이터가 여기 A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B가 있어요. 여기 B가 있고 여기 A가 있어요. 이거를 선 하나로 쪼갤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몸무게야. 여기가 웨이트야. 그리고 얘가 그럼 웨이트만 갖고 지금 이거를 한 선으로 분류할 수 없잖아요. 선형성, 그죠? 이거 비선형 같은 뭔가를 써야 돼, 뭐 클래시파이어를. 근데 이러면 논리니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저기 뭐냐 데이터 기준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웨이트를 제곱하는 거지. 제곱을 하나 만들어. 그럼 얘네는 식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떨어질 거고,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떨어질 거고,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떨어질 거고, 그죠? 그럼 이렇게 잘 어떻게 잘 분리를 하면 분리가 되죠. 하여튼 이런 거를 커널 펑션 이런 거 커널이라고 해요. 네, 차원을 이동시켜 놓는. 하여튼 그런 게 있네요. 뒤에 가서 이제 6장의 커널 매수도가 있거든요. 거기서 7장에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같이 할게요. 뭉쳐서 할게요. 이제 주차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진대가 너무 안 나와서. 그런 SBAS 같은 게 있고 또 뭐 PCL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선형 기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왜 저 짓을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에서 계속 리그레션이든 클래시피케이션이든 계속 리니어 베이시스, 그러니까 베이시스 펑션이 논리니어인데 이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다가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논리니어를 찾아내는 게 결국은 머신러닝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머신러닝이 아니고 저기 뭐야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쭉쭉쭉 쪼개는 게. 예전에는 그런 컴퓨터 기법이 없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런 베이직 기법들이 이제 여기 그 머신러닝이 있는 건데 사실 기초는 다 이거예요. 사실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방법 말고 이제 그 머신러닝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얘기를 하는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이 얘기를 싫어한대요. 그 당시 이 책을 쓸 때 이 말이 있었던 거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데 그럼 퍼셉트론이 뭔지 알죠, 그죠? 근데 우리 뇌신경을 못 따다가 만든, 그죠? 가장 베이직하게 모사한 게 WX 플러스 B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사실 정확한 값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퍼셉트론에 적용되는 논리니어 팩터는 동일하잖아요. 곱하기라는 애로 똑 동일해요. 혹은 우리가 만약에 뭐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뭐 딥러닝 이런 딥러닝 기법들을 막 개발해가지고 오만각 걸 만들어내고 있고 거의 지금 결과물이 대단히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대부분 기본 팩터는 한 모델, 한 네트워크에 적용돼 있는 베이시스 논리니어 팩터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니어 펑션을 쓰고 있을 거라고. 안 그러면 저걸 적용을 못 하잖아. 가속기, 그러니까 GPU나 이런 걸 사용을 못 하잖아. 그래서 그건 다 고정이 돼 있을 거라고요. 지금 다 가중치만 바꿔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결과가 나온다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 뇌는 어때요? 실제로 우리 뇌세포들 안에 있는 모든 시냅스 사이에 이 결정 팩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액티베이션이라고 하죠. 액티베이션을 하는 그 펑션이 이 안에 펑션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이 액티베이션 하는 조건들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걸요, 아마. 우리 뇌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의 이 얘네들의 액티베이션 컨디션 다 다를 거예요. 비슷은 하겠지. 뭐 기본적인 유전자로 만들어진 뇌세포 기준이니까. 근데 그 안에 있는 칼륨 이온이라든가 실제로 뭐 뉴로 트랜스미터들을 개방하는 각각 하나하나의 세포들의 그죠 터미널들의 모든 파라미터들이 다 같을까? 아니라고 실제로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 이 사람 왜냐면 그 중간중간에 있는 계산들은 전부 다 각 하나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는 이 사람은 이제 이거를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고 멀티플 레이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어쨌든 뭐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역사가 쭉 나옵니다. 쭉 나와 60년대.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 로젠블 이거 되게 오래됐고요. 제가 이번에 그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렸던 그 영상 하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나 고양이 영상은 안 보내드렸나? 아, 고양이에서 안 보내. 이거 잠깐 볼까요? 이게 휴버러 위즐 요거 보이시죠? 요게 방금 책에도 나왔던 분들이요. 호퍼고 뭐 로젠블 얘기는 안 나오나? 요 위즐이란 요 분들이 무슨 실험을 하셨냐면요. 우리 그 뭐냐 그 시각 중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퍼셉트론에 적용될 기본 그 시각 체계 있잖아요. 그 시각 뭐라 해야 되냐 그 글자 읽어내기 위한 체계를 읽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동물들 포유류의 시각 중추는 어떻게 동작하는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걸 모방하고 싶었거든. 사실 퍼셉트론이라는 게 사실 뇌세포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한 거냐면 저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 머리를 기계에다 고정을 해놔요. 그다음에 모든 포유류의 시각 중추는 여기 있습니다. 뒤로. 그러니까 눈에서 보고 눈 시신경 다 뒤로 가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시각 중추 여기 있는데 요게 이제 레이어가 있어요. 이게 저기 뭐냐 이 처리를 해가지고 현미경을 쫙 보면은 요층의 뇌세포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뇌세포는 똑같은데 뇌세포들이 연결된 모양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고양이의 그 시각 중추에다가 탐침을 꽂아요. 다다다다닥. 그러니까 뇌 그 시각 중추를 표면으로 두고 맵을 짠 거지. A, Y 해가지고 A1, A2 이런 식으로 맵을 짠 다음에 고양이 시각 중추 뒤에다가 어머나 지나가 버렸네. 탐침을 꽂아요. 탐침을 쭉 꽂은 다음에 그죠? 침을 꽂은 다음에 여기 소리. The anesthetized cat, as they presented it with different visual images. 그래서 침을 꽂아놓고 어떤 식으로 하냐면 탐침마다 지금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양이 뒤 지금 뇌 뒤에다가 이제 시신경에다가 이제 맵을 짜가지고 침을 짝짝짝 꽂아놨다고 이렇게 두개골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실험 이렇게 쭉쭉 꽂아놨다고. 그 다음에 고양이한테다가 한쪽 눈 가리고 한쪽 눈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보여줘요. 가로, 세로. 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고양이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탐침에서 전기적 신호가 일어나면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we were working in a way that, and we found either white spots or black spots onto the screen, and we found that the 보이세요? black dot seemed to be 소리 나죠. 그러니까 방금 동그란 저 점 있죠. 또 동그란 점이 요 부분을 딱 지나갈 때만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동그란 점이 대각선 밑으로 내려갈 때 뭔가를 인지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모든 조합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이세요? 이번에는 사선이죠. 사선을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선, 뭐 직선, 가로선, 세로선, 뭐 동그란 선, 네모선 이런 식으로 쫙 종류별로 다 만드는 거예요.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게임할 때 무슨 스펠을 뭐 이런 거지. 뭐 저는 안 해봤는데 몬스터 헌터에 그런 게 있다며. 몬스터 헌터 게임 해봤어요? 해봤어요? 몬스터 헌터 게임에 무슨 무기가 있는데 뭐 악보를 뭐 A, C, B 이런 식으로 악보를 하면은 뭐가 스펠이 그러니까 버프가 생기고 B, D, C 이걸 하면은 무슨 버프가 생기고 뭐 이런 게 있대. 근데 이게 고인물들이 이 짓을 어떻게 이렇게 막 그다음에 버프를 다 하려면 또 뭐 C, C, A 뭐 또 뭐 해야 되고 뭐 A, C, D, 뭐 A, D, C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니까 이 짓을 하기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고인물들이 뭘 했냐면 자 B, C, B, D, C, C, A 하면 요거랑 요거 같이 되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DCC 뭔가 DCC가 있겠지. 그럼 얘도 저기 연주가 되고 ADC지. ADC 다 갖다 붙여버린 거야. 그러면은 DDC도 있죠, ADC도 있죠, 뭐 CCA도 있죠,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까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걸 한 거. 이거 비슷해요. 이런 방식으로 가로줄, 세로줄 같은 거를 쭉 해가지고 주어진 아까 그 시각 중추 맵 있잖아요. 거기를 읽어낼 수 있도록 실험을 한 거예요. 이거 기준으로 이걸 보고 이 연구를 토대로 CNN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게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잔인하죠. 좀. 이거 실험 거면 좀 잔인해. 어쨌든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게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젠블롯이라는 게 로젠블롯이 이제 기본 제가 그 영상 로젠블롯 영상은 제가 저번에 텔레그램 보여드렸죠, 그죠? 되게 신기하죠, 그지?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막 그 영상 그 뒤에 선 꽂힌 거 봤죠, 그죠? 선 꽂힌 거 봤죠. 우리는 지금 이제 W 그 컴퓨터에서 이제 W 변수만 그 저기 펑션에다 입력값만 W 넣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거의 100년간 다 돼가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뭐 일종의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러 백 프로파게이션. 이 지금 저기 뭐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사실 수많은 여러 가지 이제 그 네트워크들이 나오고 있죠. 수많은 네트워크들이 나오고 있고 그거 따라가기 되게 힘들고 근데 근본적인 어떤 그런 좀 네트워크의 이제 어떤 변형 같은 게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사실 이제 CNN이란 거를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제 CNN은 최적화할 때 써요. 최적화할 때. 그죠? 이제 하드웨어 칩도 나와 있는 상황이라 CNN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최적화할 때 쓴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요즘 트랜스포머니 뭐 이런 식으로 LLM 같은 거 쓰는데 아직 LLM 관련된 좀 그런 기본 모듈들에 대한 칩이 안 나와 있으니까요. 뭐 나와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고. 하여튼 그런 레벨인데 그런 어떤 지금 근본적으로 빌딩 블록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빌딩 블록으로 결국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면 이런 최적화가 되고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면 이런 데서 이런 게 생기고 하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결국은 쭉 내려가면 결국은 우리는 피드포워드하고 백워드 프로퍼게이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뭐냐? 피드포워드는 자 그 이 지금 뉴럴 네트워크에서 하려고 하는 이 퍼셉트론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멀티 레이어드 로지스틱 펑션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러냐? 멀티 레이어드 오브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뉴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뉴럴 네트워크도 결국은 계산량은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시스 펑션은 고정이 돼 있어요. 뭐 SAB나 이런 커널 펑션 이런 걸 사용하는 것처럼 논리니어 팩터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애들 말고 당연히 이제 뭐 여기 지금 요 파이 있죠. 요 파이 이제 요거는 논리니어 팩터가 맞죠. 잠깐만 왜 눈빛이 꿈쩍꿈쩍하지? 아이고. 이 시기에 봐봐요. 이거 결국은 지금 우리가 X 입력이 많으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지. 이거 합치면 그냥 W는 그냥 한 개가 되잖아요. X도 한 개밖에 안 돼요. 이거 결국 합치면 이거는 뭐 더 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 데이터가 이렇게 막 있어요. 그래서 리그레션 하려고 내가 처음에 모르니까 선 하나 그어요. 근데 이걸 계산해봤더니 틀려. 그래서 얘를 다시 또 2천을 또 해봐. 또 이것도 안 돼. 그럼 이것도 맞춰야 돼, 가야 돼.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어떤 클래시파이어로 수렴이 되는 거잖아요. 리그레션이든 클래시파이어든 어떤 수기로 수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봐봐요. 얘네들 다 해봐야 결국 뭐예요? 다 리니어잖아요. 리니어 선들이니까 결국 이거 다 합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가 아무리 많아 봐야 천천히 하든 한꺼번에 하든 결국 그 앙상블로 계산한 거 똑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논리니어 팩터를 넣는 거라고요. 그죠? 어쨌든 결국은 식 자체는 똑같아. 베이시스 펑션이 고정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5.1 같은 식이 베이시스 펑션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이제 이 5.2식과 같은 이런 식으로 시리얼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거죠. m차 그죠? 차수는 m차로 고정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베이시스하고 그러니까 바이어스하고 웨이트하고 분리를 합니다. 그죠? 바이어스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SVM에서 설명할 건데 바이어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예전에 집에 그 클래시파이어 할 때 분산을 조정을 할 거냐? 그러니까 클래시파이어가 아니고 저기 어디야? 언제지 그때가? 4장 뒤였나요? 4장 앞이었나? 제너레티브 모델이었나?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거 내가 설명 안 했었나? 논리에 설명 안 했었죠. 컨티뉴어스. 잠깐 보고 갈까요? 이게 봐봐요. 결국 이걸
요거 계산하려고 그죠? 이게 두 개의 팩터니까 팩터 두 개니까 그죠? 그래서 저기 뭐냐 저기 노말 이계수 이변수 노말 분포로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요거냐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민이 어디 있느냐, 내 지금 분포에 민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분포가 얼마나 퍼져 있느냐, 이 두 개로 결정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요, 뭐 이런 거 있지. 봐봐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분산 똑같죠. 그죠? 분산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x축 기준으로 분산 똑같죠. y축 기준으로 분산 똑같죠. 그래서 얘네들 클래스파이는 어때? 직선으로 나온다고. 그죠? 대충 이해돼. 이게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찾아가야 될 거는 비선형 팩터에 곱해지는 w하고요, 얘한테 더해지는 선형 팩터의 그 dc 값이에요. 우리가 봐봐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저 카메라에다가 다트를 던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나는 실력이 되게 안 좋아. 실력이 되게 안 좋아서 그 얘기는 뭐예요? 분산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실력이 안 좋기 때문에 저 카메라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가까이 가야 돼요. 바이어스를 줄여야 돼요. 이해돼요? 내가 분산이 크기 때문에 바이어스를 줄여야 된다고. 근데 내가 실력이 엄청 좋아요. 바이어스는 상관없어. 내가 어떻게 던지든 반경 5cm 안이 다 들어가요. 분산이 엄청 작은 거지. 그럼 바이어스 크게 문제 없죠. 이게 간단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식에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팩터가, 그죠? 그 두 가지 팩터가 바이어스하고 분산이란 말이에요. 예, 얘가 전적으로 분산을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얘는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DC 값이 아니라고. 얘는 논리니어 팩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바이어스니까 더해지는 거. 얘는 고정인 거고. 그죠? 어쨌든 이 식으로 모든 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래서 논리어 팩터가 이제 이것만 갖고인데, 이것만 갖고는 이 W는 전부 다 W에다가 곱해져서 그죠? 하나의 변수로 나올 거고, 얘도 다 더해져서 하나로 나올 거니까 논리니어 팩터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탄젠트 X를 사용한다거나 뭐 유닛 액티베이션, 유닛이면 뭐 아니면 기죠, 뭐 아니면 도, 뭐 0.5보다 크면 0.5보다 작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쭉 나옵니다. 이거 뭐 실컷 여러 번 많이 봤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W를 얻다가 갖다 대요. 저 선입니다. 선입니다. 선, 그죠? 그 그림에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저 선이 벡터예요. 선이 벡터, 그죠? 얘가 입력인 거고 얘가 결과인 거고요, 그죠? 선이 곱하기 하는 겁니다. 계산할 때 항상 그걸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핵심이 또 있나? 요즘 로지스틱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니어 팩터를 집어 넣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좀 설명을 하는 건데, 요거하고 그죠? 계산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얘 다 더한 거 실수 나오죠. 얘 다 더한 것도 얘랑 얘 2팩터잖아. 지금 2팩터 여기 들어있고 요 팩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해봐야 어떤 실수가 나올 거고, 그죠? 요거 여기다 들어가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들어가서 또 똑같이 또 실수가 돼버리니까 H라는 논리니어 팩터가 필요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책에서 고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이게 forward propagation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입력이 뒤에서 들어가고요, 그죠? 입력이 들어가고 곱하고 더하고, 그걸 다시 또 곱하고 더하고 또 곱하고 더하고 하는데, 곱하고 더하고 결과를 무조건 논리니어 팩터에다가 논리니어 팩터로 그걸 통과시켜 줘야 돼요. 곱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곱한다고 말을 쓰면 안 되겠구나. 논리니어 펑션의 결과로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 나 곱하기 한 거하고 값이 똑같으니까, 그죠? 이게 사실 이런 게 그런 거죠. 저번에 왜 제가 저기 3 브라운 1 블루 그거 설명할 때처럼 그거 보셨어요? 3 브라운 1 블루의 저기 리니어 알제브라 혹시 영상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선생님들 다 이해된다니까. 그래서 영상을 지금 칠판이 안 보이지. 잠깐 한번 봅시다. 이게 머릿속에서 여러 모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머릿속에서 굴려가가지고 머릿속에서 감이 좀 생기면은 설명은 못 하겠는데 먼저 감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머릿속에 나름대로 모델이 생기는 거지.
이게 그 저작권이 쓸지 Standing it on a 모르겠는데 geometric in for what an eigenvalue 여기서 이걸 설명하는 게 이게 저걸 먼저 기반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왜 매트릭스를 저렇게 쓰느냐부터 설명을 해요. 매트릭스를 우리가 쓰는 거야 익숙하긴 한데 맨날 우리 계산하니까 익숙하긴 한데 왜 저딴 식으로 쓰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트랜스포메이션을 보죠. 잠깐만, 야, 트랜스포메이션. 결국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값이 마이너스 1, 2가 있어요. 그죠? 이거를 3112로 3112. 제가 어느 쪽 먼저 읽을게요. 그쵸. 그렇게 읽어야 돼요. 예. 원래 뭐 그건 아닌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 실제 적용되는 건 이렇게 맞습니다. 여기가 x고 여기가 y잖아요. x 여기가 쭉 x고 여기가 쭉 y고. 자, 읽는다면 3112라고 읽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로벡터를 사용을 하니까. 그죠? 이거를 곱한다는 건 결국 무슨 의미냐를 보는 거죠. 잘 보세요. 지금 가운데 뭐 있어요? 유니팩터 있죠. 유니팩터는 곱해봐야 1이니까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냥 우리 눈에 지금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지금 선을 그어놓은 것뿐이에요. 실제로 유니팩터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컨셉이에요. 컨셉. 실제로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가로 세로 1이라고 가정하고 얘네들은 곱하기 1 곱하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냥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뭐냐? 잘 봐요. 얘가 어디로 가요? 원래 있던 유니팩터 x 있죠. x가 원래 x가 1-0이었잖아요. 그죠? 1-0이었던 여기 x 여기 있죠. 그죠? 결국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요 점에서 저 점으로 모든 x 포션을 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x로만 가는 애야. x 그 방향 벡터밖에 없었다고. 근데 3, 1을 해버리면 지금 x 지금 이게 2차원 매트릭스잖아요. 여기서 x만 뽑아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x를 저렇게 집어넣으면 저렇게 간다 이거지. y도 똑같아. y는 어떻게 가?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곱한다는 얘기는 이런 변형을 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라는 네트워크를 다중 체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은 거는 이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여기다 갖다 놨다가 그다음 저 점을 여기다 갖다 놨다가 이 점을 저기다 갖다 놨다가 왜냐? 똑같이 점을 딴 데도 옮기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머릿속에 뭔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약에 뭐 어떤 체가 있다고 생각해. 체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디폴트라고 생각해요. 디폴트라는 체인데 나는 이 체를 최적화시켜서 뭐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밑변은 사각형인데 윗변은 동그라미인 이런 희한한 놈을 여기다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들고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지나?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나? 돌려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들어가지나? 이 짓을 막 해볼 거 아니에요. 그 짓을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처음에 요거를 들고 하나 갖다 대보는 거지. 그러면은 얘가 그 채 위에서 뭐 예를 들어 뽑아내겠네. 뭐 채 위에서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얘가 여기 걸릴 거고 얘가 여기 걸릴 거고 여긴 안 걸렸고 여기 안 걸렸고 여기 걸렸고 뭐 이런 게 생기죠. 그러면은 에러 펑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러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게 에러를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봐. 에러를 나 어떻게 정의할 거냐? 요식 기준에서 요 선 기준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보는 거예요. 접선을 보는 거예요. 접선 있나 없네. 여기 에러 없어. 여기 접선 있나? 접선 생겼어. 여기 에러 있네. 여기 에러 있네. 얼마나 가깝나? 이 거리를 다 더하는 거지. 이해돼요? 이런 에러 펑션을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해돼요? 이런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원래 값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 디폴트 이 얘네들이 W인 거야. 다 W. 이 W를 내가 만약에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혹은 바이어스를 줘가지고 이 식을 여기로 갖고 오거나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거나 이해돼요?
기울기를 바꾸는 게 W잖아요. 그러면은 얘의 접선을 바꾸는 게 뭐예요? 바이어스잖아요. 그 짓을 계속 해가지고 요게 통과할 수 있는 모양이 되도록 계속 수렴해 가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머릿속에 꼭 뭐 2D 플레인을 그려놓고 안에 W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그려낼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어떻게 뭐 만약에 뭐 10차원짜리 벡터가 들어가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W 플레인에서 W들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걸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여러분이 어떤 모델을 이해하는데 그게 굉장히 빨리 들어올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생각을 해봐. 아, 근데 이것도 생각해야 돼. 뭐 컴퓨터 구조도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왜 이게 커스 오브 디멘저널리티라고 왜 차원의 저주라는 거 있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얘기 나올 거긴 한데 책에 있나? 있을 것 같은데. 뒤에서 하는구만. 얘 뺐거든. 차원의 저주라는 게 결국 어떻게 왜 생기는 거냐면 첫 번째가 내가 데이터가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데이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뭐 이제 여기서 m까지, 여기서 n까지 데이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m 차원의 데이터가 n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입력을 집어넣을 때 m 차의 베이시스 펑션을 구성하면 들어는 갈 수 있을 거예요.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m 차 안에 들어온다면, 그죠? 들어온다면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내가 만약에 m 차를 해봤는데 안 돼. 여기 들어있는 피처가 m 차 이상이야. 뭔가 다른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m이 n보다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펑션이 있는데 내가 이걸 풀기 위해서 식이 두 가지밖에 안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풀 수 있어요? 풀 수 없단 말이에요. 랭크는 세 개잖아. 근데 식은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럼 못 푼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야 돼요. z가 뭐 0이라고 가정을 하거나 z가 1에서 1 사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 가정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얘네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얘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뭐라 해야 되냐? 내가 만약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데이터가 지금 수가 적잖아요. 그럼 얘를 m차에서 m이 지금 m보다 크잖아요. 그럼 m을 어떻게 해야 돼요? m보다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데이터를 잃어가면서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뭐 3차원인데 이게 데이터가 3차원 안에 있어. 3차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얘를 2차원 평면에다가 사양을 해서라도 m을 m보다 작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차원의 저주의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m이 n보다 무지막지하게 작아요.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아.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오버피팅 나죠. 그죠? 오버피팅 나다면 그럼 데이터를 쪼개거나 데이터를 잘라서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거나 두 번째 방법은 m을 늘리는 거야. m을 더 넓은 차원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원래 뭐 데이터가 이렇게 시리얼로 들어가는 거를 어떤 커널 펑션을 써가지고 이렇게 퍼뜨리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도 막 몰려 있어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안 돼. 그럼 이거를 3차원에다 더 퍼뜨리는 거지. 차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영역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코베리언스 생각해 보면 되지. 얘네들의 코베리언스는 결국 뭘로 나와요? 하나로 나오죠. 얘네들의 코베리언스 어떻게 나와요? 2차원 매트릭스 나오겠죠. 얘네들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3차원으로 나오겠죠. 그럼 계산량은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분산이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분산이 점점 커질 거 아니에요. 점점 커지니까 알잖아요. 이게 스파스 문제잖아요. 데이터를 점점점 스파스해진다고. 이런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 뭐 K민, 뭐 KNN에다가 집어넣는다. 그럼 답 안 나와요. 나올 수는 있겠지. 운이 좋으면. 근데 확률이 떨어진다고. 왜냐면 KNN은 최소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이 점을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돼요?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파이어들이 겹치니까 성능 떨어지는 거고. 그런데 이거 줄이면 주변에 점이 안 보이니까 좀 오버피팅이 되거나 완전 뭐 언더피팅이 되거나 하겠죠. 이해돼요?
이런 게 커서 디멘전리티잖아요. 이게 차원을 늘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데이터가 적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뭐 잠깐만 얘기가 좀 샜는데. 집도 발사하겠다고 다 그죠. 결국은 여기 이제 5장에 있는 내용이 사실 그래요. 이게 결국은 보면요. 5장 내용이 보자. 피드포워드 그죠? 웨이트 시메트릭스 이건 뭐 이건 뭐 뻔한 거고 이거 다 아시는 거고 그죠? 네트워크 트레이닝 이것도 시퀀스죠. 시퀀스에 대한 이야기죠. 아 이거 좀 계산 좀 해봐야겠네. 어쨌든 ML이니까 그죠? 그다음에 파라미터 에러 백프로퍼게이션 이것도 알죠 여러분 그죠? 이것도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결국은 이게 책판으로 쓰니까 이게 그죠. 오늘 이거 카메라 녹화 안 되니까 연습봐. 이거 좋은 그림이 있을 거야. 잠깐만. 그림이 있을 거야. 이거는 뭐 그림 많을 거야. 결국은 영상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에러를 계산할 때 해당 에러가 그죠? 어디서 왔느냐를 보는 거지. 이 예를 봅시다. 얘로 설명해야 되겠네. 믿음 이거 유료라서 이거 됐다. 잘 보면요. 이거 제가 예전에 이거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라시드 타리크 책 추천해 준 거 기억나세요? 얇은 거? 그거 제가 2만 얼마인데 그거 책 되게 조그만데 되게 비싸 보이지만 그 책이 되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 한 적 있었거든요. 그게 되게 좋아요. 하루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또 2만 얼마라서 되게 비싸게 느껴지긴 해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수학으로 그 피드포워드하고 백프로퍼게이션 싹 설명한 책이거든요. 그 두 개를 되게 깔끔하게 설명한 책이에요. 미분한 과정도 없고 그냥 다 더하기 빼기로만 다 해놨어요. 되게 이해가 쉬운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 알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요. 다 아실 거고.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만약에 에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피드포워드를 쭉 해서 갔어요. 그럼 데이터 쭉 갔으니까 W들이 있겠죠. 그럼 각 W들이 내가 결국 결과로서 가져 나온 뭔가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출력이 있을 건데 이 출력이 원래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값과 비교하는 에러 펑션과 뭔가 계산을 하겠죠. 그럼 에러 어마운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매트릭스든 뭐 벡터든 뭔가 스칼라든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에러가 나는 3을 얻고 싶은데 5가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2만큼 에러잖아요. 그럼 그 2가 그 이전에 어느 놈한테서 더 많이 왔을까? 그잖아요. 그걸 계산해 봐야 되는 거지. 그죠? 에러가 만약에 2잖아. 그죠? 그럼 얘가 1.5를 줬고 얘가 5를 줬어. 그러면은 그 에러 양을 여기는 1.5만큼 줘야 되고 여기 0.5만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어때? 이 1.5가 그 이전에 누가 더 많이 줬을까? 3개 있죠 지금. 얘가 만약 0.2 줬고 얘가 0.3 줬고 얘가 1 줬어. 그죠? 그럼 얘가 더 에러를 더 많이 준 놈이잖아요. 영향을 더 많이 준 놈이죠. 그러면 EW가 더 많이 업데이트가 돼야 될 거고, 그죠? EW가 만약에 뭔가 W는 거의 상관없는데 W는 거의 1에 가까운데 바이어스가 만약에 거의 1에 가까워. 그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1을 줬어.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이어스를 바꾸거나 W를 바꾸거나 뭔가 업데이트를 취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정의할 베이시스 펑션의 전략이라고.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놨어 책에는. 그게 백프로퍼게이션이에요. 이게 에러 백프로퍼게이션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사실 이게 다 기준이에요. 컴퓨터는 미분을 못 한단 말인가? 컴퓨터는 미분을 못 하잖아요. 미분을 록업 테이블로 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미분을 못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미분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뒤에 놈에서 앞에 놈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는데 그죠? 이 미분을 하려면 내가 요만큼 늘어났는데 얘 얼만큼 늘어났냐, 그죠? 이걸 하려고 계속 쪼개가는 거지. 이렇게 확대하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계속 쪼개가다 보면 이게 전부 직선이 되잖아. 계속 무한으로 쪼개면 점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미분이 직선 구하는 게 아니라 미분을 하는 게 접선을 구한다고 얘기하면 사실 근본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선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지. 이게 무한소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D가 무한소로 내려가면 어떻게? 얘는 점이에요. 차원이 없어요. 차원이 없어지는 애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옛날에 수학자들이 무한 이런 거 막 했던 수학자들이 다 미쳐가지고 미친 수학자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틀어박혀 그것만 생각해봐. 그만큼 뭐랄까 열정이 있었던 거지. 예. 자기 지정신인 사람이 그거 하러 들어갔다가 산속에서 미쳐가지고 내려오는 거지. 그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역사에도 많잖아요.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거 다 그렇잖아.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우린 다 우주에 우리 몸에 있는 칼슘 이거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칼슘은 지각 활동으로 안 생겨요. 그래? 우리 지금 전기 대부분 우라늄들 이런 거 여러분 핵융합의 종착지가 어딘 줄 알아요? 별 기준에서 우리 자연계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뭔 줄 알아요? 맨 처음 태양 봅시다. 태양 수소죠. 수소가 핵융합이 돼요. 막 핵융합이 그럼 가운데 축태합이 생기죠. 그러다가 수소가 핵융합 어떻게 돼요? 헬륨이 되잖아. 헬륨이 무거우니까 안쪽으로 몰리겠죠. 헬륨이 계속 안쪽에 자라. 헬륨이 계속 자라지. 그럼 수소 핵융합이 헬륨 핵융합보다 폭발력이 커요. 그래서 그 축태합이 이제 별의 질량이랑 폭발이랑 그 압 때문에 이제 그 축대합이 딱 맞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별의 경계선이 생기는 거죠. 별 크게 생성되는 거잖아. 계속 무게가 무거워져. 헬륨으로 계속 몰려들어. 헬륨도 그건 나도 안 되겠다. 수헬 그다음 리튬이 된 거지. 그다음에 리튬이 되고 그 리튬이 또 펑펑펑 돼서 계속 핵융합이 되다가 마지막으로 결국 핵융합하지 않는 무게까지 내려간 원소가 철. 그래서 우리가 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을 대부분 우리 문명의 틀로 쓰는 거라고. 철은 어쨌든 전자적으로 불안정하긴 하지만 물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돼 있잖아요. 그거보다 무거운 애들은 태양 크기에서는 안 나와요. 태양은 결국 그렇게 하다가 철이나 백색 외성이 될 거라고. 근데 철을 이길 만큼 철도 그냥 누질러 가지고 철 다음 원소로 가려면 철보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보다 훨씬 더 이 무게가 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라늄 이런 무거운 원소들 있죠. 이런 것들 다 그렇게 하다가 걔네들 중에 끝까지 막 눌리다가 중성자별이 된 애들도 있고 질량이 너무 커서 중성자고 뭐고 다 중력 때문에 누질리다가 펑 터져요. 그게 초신성 폭발이에요. 그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흩질러진 게 우리 몸에 있는 중금속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별의 먼지들이에요. 우리 별의 먼지들에 모여서 우리가 된 거라고. 진짜 리터럴리.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해봐. 무슨 의미야, 씨. 사는 게 우리 우주의 역사를 생각해. 우리는 그냥 먼지라고 먼지. 페일 블루 다시라고 알아요, 여러분? 페일 블루 다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사진이 어머나 왜 크게 안 나와? 좀 더 크게 안 나오나? 크게 페이지. 위키피디아 있어? 위키피디아. 그래 위키피디아 있겠네. 여기선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점 하나 보여요? 저 점. 여기 점 보여요? 이 사진이 누가 찍은 거게요? 저 점이 지구입니다. 지구. 저 점이 지구예요. 어디서 찍었겠어요 이거? 보이저가 찍었어요. 보이저가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이게 태양계에 생명이 있는 행성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예. 우리 다 뭐 하고 있는 거지? 그죠? 하여튼 결국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이런 머신러닝이니 딥러닝이니 하는 게 저게 빌딩 블락이라고요. 저게 빌딩 블락. 그러니까 결국 미분 못하니까 그냥 다 빼기 하는 거야. 다 더하기 하고 다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 거야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더하기 빼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그 얼마 전에 MS에서 나온 그 원빗 클래시파이어 논문 봤어요? 요즘 여러분 챗GPT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논문 그거 하는 거 이제 저거 하지 마세요. 읽는 것도 중요한데 요약해달라고 보고 의미 있으면 그래 해주잖아. 유튜브에서 해주죠. 그런 거 해주잖아, 그죠? 봐봐요. 내가 W를 정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W를 결국 처음에 만약 0이면 안 되겠지. W 0이면 에러 나니까 그죠?
결국 컴퓨터에서 0 갖고 곱하기 나누기 하려면 NaN 하잖아요. 그 나노 넘버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자 W가 이거야, 그죠? 그럼 그 다음에 W가 뭐 업데이트가 돼서 요만큼 바뀌었어. 또 업데이트가 돼서 이만큼 바뀌고 또 이만큼 바뀌고. 자 이렇게 바꾸게 하기 위한 뭐 만약에 얘가 2.3이고 얘가 얘가 2.3이고 얘가 뭐 0.5다. 0.5도 안 되겠네. 0.3. 얘는 0.1. 얘가 마이너스 1.8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 해상도가 그죠? 이 해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이 해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혹은 W가 가질 수 있는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라는 말이 결국 어디서 나와요? W를 저장하는 내가 여기다 인티저에다 집어넣을 거냐? 더블에다 집어넣을 거냐? 그죠? 더블에다 넣을 거냐? 이거잖아요. 그죠? 이건데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텐서 코어 있죠. 텐서 코어. 요게 처음에는 8비트짜리였어요. 4비트짜리였어요. 4빛 4빛 곱하기 4빛 4빛 곱하기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드웨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감을 만들 때는 이 컴퓨터나 이런 빌딩 블록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칩 레벨에서 곱하기를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죠. 뭐 얘기가 좀 길어져. 어쨌든 이제 이 W가 결정되는 게 방금 4비트짜리, 8비트짜리, 16비트짜리, 32비트짜리, 64비트를 가잖아요. 이게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W가 점점 더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업데이트가 점점 이 에러를 되게 미세하게 조절해 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파인 튜닝이 되게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대신 계산량이 극야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죠? 계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다가 막 한 렉당 지금 150kW씩 집어넣어가면서 GB200이나 H200 칩으로 집어넣어 150kW가 여러분 애 이름인 줄 알아요? 집에서 내가 한 달 내도록 쓰면 뭐 한 20kW 나오나? 지금 30kW 나오나? 지금 데이터 센터 렉 하나가 150kW짜리가 있다니까. 우리 SKT 있잖아. SKT 지금 고집적 과제 하고 있는데 거의가 끝나가는데 SKT에서 끼직끼직하고 있는 게 15kW예요.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하려고 그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MS에서 만든 게 어때? 야, 이 짓 하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학습할 때 말고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혹은 뭐 이제 이 피드포워드 방금 얘기했던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그냥 앞으로 가는 거 업데이트 하지 말고 아까 에러 업데이트 있잖아요. 에러 업데이트 하지 말고 그냥 어디 갔냐? 이것만 주구장창 계산하려면 이것만 그죠? 요게 한 레이어죠. 그러니까 요게 한 레이어죠. 그러니까 한 놈이 한 놈한테 곱해진 거니까 한 레이어죠. 요게 만약에 뭐 20개 있다. 그럼 이게 18개 더 있는 거지. 그죠? 이만큼 18개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하는데 그냥 1비트짜리로만 해도 W가 만약에 뭐 2.3이었어. 그럼 그래 2야. 0.3이야. 1 해 그냥. 얘 0.1이야. 0 해 그냥. 얘 1.8이야. 얘 마이너스 2 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를 내봤는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결과가. 지금 약간 좀 어폐가 좀 있는데 여하튼 알아서 들으세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원래는 막 1.2378 뭐 5 뭐 이런 값이었는데 W가 이거를 그냥 1로 해 그냥 뭐 2.5 뭐 이렇게 쭉 있었어. 얘를 그냥 2로 해 그냥 3으로 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 제가 너무 다 읽어본 건 아니지 뭔가 다른 뭔가 있겠죠. 단 이렇게 한다고 그냥 잘 나오진 않겠지. 근데 뭔가 이게 적용된 어떤 특정한 타겟이 있을 거고 분포가 있어 데이터의 분포가 있을 거고 어쨌든 그래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를 저번에도 했지만 AI라고 이런 게 실제로 돈이 되려면요. 지금처럼 컴퓨터 깨작깨작 갖고는 크게 돈이 안 될 거예요. 진짜 돈이 되려면 장비안이 들어가요. 장비안에. 지금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휴대폰 앱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결국은 돈이 되려면 우리가 제일 많이 찍어내는 건 뭐야? 타이어, 자동차, 뭐 그릇. 뭐 우리 맨날 사는 거 뭐 있어요? 맨날 깨먹고 사는 거 그릇. 뭐 또 뭐 맨날 사는 거 뭐 있어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에 들어가야 돼 AI가. 그래야 진짜 돈이 돼요. 뭐 갑자기 뭐 전체 인류들이 막 갑자기 확 줄어들지 않는 한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컴퓨팅 파워를 극도로 줄여야 될 거고. 왜냐면 휴대폰 안에서 뭐 이런 계산하고 있어봐요. 뭐 1시간이면 다 끝나겠지, 그죠? 뭐 결과가 나온 건 좋아. 챗GPT 한 30분 걸렸더니 배터리 앵고 나면 안 되잖아, 그죠?
뭐 나머지 사실 뭐 계산은 사실 뭐 여러분 보면 다 아는 거고 여기 대부분이요 뒤에 가서 보자 이 얘기를 할 거야 대부분. 왜냐면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이게 다거든 사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게 다예요. 방금 피드포워드 그 식 있죠. 백워드 에러 백 프로파게이션 그게 다예요 사실.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에러 펑션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다음에 나온 그 에러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요게 종류마다 다른 게 있어. 보이네.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죠? 미니마로 가는 속도가 달라. 그리고 궤적도 달라요. 위에 게 SD지. 단순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빼기만 줄창하는 거예요. 그냥 빼기 값만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멘텀이 그 빼기 값이 아까 내가 만약에 3을 뺐어. 그다음 2를 뺐어. 그러니까 내가 빼고 뺀 결과가 3이야. 1차 미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에러 나온 거 2였어. 그다음 에러가 1이야. 그다음 에러가 0.5야. 그다음 에러가 0.1이야. 모멘텀은 어때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런 값을 식에다가 집어넣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뭐 다른 에이다그라드, 뭐 에이다 델타, 뭐 이런 여러 가지 RMS 프랍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게 내가 에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에러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전략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얼마나 값에 빨리 수렴하느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모든 데이터에 적용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부분 논문들을 보면 대부분 논문들의 기반은 방금 우리 얘기하고 있던 통계나 확률입니다. 확률. 결국 다 모르겠고 2차 가우시안 그러니까 이변수 가우시안만 풀면 돼요. 그러니까 멀티 베리어블 가우시안만 풀면 돼요. 어쨌든 이게 그리고 시안 매트릭스는 미분하는 건데요. 이거 저번에 제가 영상 하나 올려드리긴 했는데 지금 계산하고 있으면 시간 존나 많이 걸릴 건데 요거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해볼게요. 이거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수업 준비를 많이 못했으니까 요거 제가 해시안 매트릭스도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해오고 레귤라이제이션. 레귤라이제이션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갑시다. 레귤라이제이션은 뭐냐면요. 아까 스파스 얘기했죠. 아까 그 데이터가 굉장히 내 주변에 빵들이 너무 많아. 주변에 빵들이 너무 많으면 내가 걔네들 계산하고 앉았다 보면은 W가 혹은 가중치나 바이어스가 되게 무지막지하게 커질 확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데이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근데 주어진 매트릭스 만약 여기랑 여기 있는데 뭐 매트릭스가 뭐 만약에 뭐 30이다. 30 10이다. 그다음에 뭐 가로 10이다. 10이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내가 9가 있고 여기 8이 있어. 그럼 나머지는 0.00001, 0.0005, 0.0003, 0이 꽉꽉꽉꽉 들어차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내가 10 by 10W로 계산을 하게 되면 코베리언스 어떻게 나와요? 다 막 여기다 꽉 차버릴 거 아니야. 꽉 차버릴 거 아니야. 여기. 그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혹은 이런 게 있죠. 혹은 뭐 이런 게 있겠죠. 만약에 내가 이런 걸 해요. 마이크 입력도 받고 카메라 입력도 받아요. 카메라 입력도 받는데 마이크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50옴 기준 쓰잖아요. 50옴 기준 쓰면 내가 그러고 뭐 배터리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나오는 전류들이 뭐 끼켜봐야 뭐 10mA 안 넘습니다. 엄청 전류가 낮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뭐 얼마 안 나오니까 얘를 뭐 1에서 100 사이로 내가 증폭을 한다고 치자. 그래서 1에서 100 사이의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 영상이죠. 그죠? 영상은 어때요? 영상은 뭐 해상도가 있겠죠. 영상 해상도가 있는데 얘가 뭐 만약에 FHD 있다. 그래서 얘는 FHD면 1920 곱하기 1080이죠.
그럼 얘가 한 2 밀리언쯤 된단 말이에요. 2 밀리언 포인트쯤 된단 말이에요. 얘들 평균 내다 보면은 한 점의 값이 엄청 작아지겠죠. 막 0.막 와 너무 작아져요. 그래서 나는 얘를 곱하기를 한 10,000배를 곱해줘야 되겠어. 그죠? 그러면은 얘의 입력도 결국은 0에서 1 사이로 넣어야 되고 얘도 0에서 1 사이로 넣어야 되는데 이 팩터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이걸 입력으로 집어넣으면은 동일한 W에다 집어넣는다고 가정하면 얘는 막 W 100 곱해야 되는데 얘는 10,000 곱하고 있어 막. 그죠? 그러면은 엉망진창이 돼요. 데이터도 그러니까 만약에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이 클래시파이 에러가 훨씬 그러니까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W 에러 팩터가 더 많아. 결과를 냈는데 영상에서 나오는 영상 결과에서 나오는 그 W의 임팩트가 훨씬 더 커요. 그러면 얘 쪽으로만 학습이 되고 얘는 다 죽어버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분명히 난 음성도 집어 넣었는데 음성은 뭘 넣든지 클래시피케이션 잘 안 되고 거의 영상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레귤라이제이션이란 거는 요런 기준에서의 요 두 개의 분포를 같이 하는 개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요 두 개의 숫자의 분포를 비슷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걸 얘기해요. 그걸 레귤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도 어떤 데이터의 어떤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어떤 데이터의 뭐 분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분포랑 이 분포가 서로 극명하게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럼 예를 들어 뭐 얘는 이렇게 넓어져 있고 얘는 동일하게 했지. 얘는 폭이 이렇게 몰려 있다. 그러면 여기에 에러가 훨씬 적을 거니까 그죠? 얘에게 맞춰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만큼 확 줄여버린다거나 뭐 베타 펑션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이 n도 줄이고 뭐 폭도 분산도 줄이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확 줄여버리거나 얘를 확 잡아 늘리거나 혹은 얘의 전체 파워가 요 안에 이거 전체 파워 있죠. 이 전체 파워가 이 파워와 동일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만약에 이 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 레귤라이제이션을 여기다 그냥 적용하면 마냥 적용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 만큼 W의 해상도는 굉장히 높아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요거의 분산이 실제로 이만큼 벌어진 놈이었다고요. 근데 이걸 압축해 놨으니까 해상도도 그만큼 압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적용된 W의 해상도도 커져야 되겠지. 만약에 8비트로 계산하는데 얘는 이렇게 줄여놓은 거를 다 담지를 못해. 그러면 16비트나 32비트로 늘려야 되니까요. 실제 프랙티컬하게는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레귤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그런 내용이긴 한데 약간 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시진 말고요. 얼리 스타핑도 있습니다. 네. 과적합 되기 전에 먼저 멈춰라 뭐 그런 건데 이런 개념 여러분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들을 열심히 안 했나. 계속 늦게 들어가지고 베이지안 모델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할게요. 요거는 순수 대부분 계산이고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개념은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잠시 커널 메소드 하겠습니다. 커널 메소드는 결국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해하고 있으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비선형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커널 메소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차원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차원에서 3차원, 3차원에서 4차원 이렇게 차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차원의 위치가 변경되는 것도 있죠. 방금처럼 이것도 일종의 커널 중에 하나죠. 얘가 다 안쪽에 다 안 담아지니까 얘를 더 좁은 영역의 시역으로 압축하는. 그럼 얘를 줄이려면 원래는 x였는데 x를 뭐 100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버리면 확 줄어버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일종의 커널 메소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몇 개 사실 우리가 딥러닝이니 뭐니 뭐 패턴 인식이라고 했던 이 모든 기본에서 거의 새로운 게 없어요. 대부분 통계적인 발견들이거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트랜스포머에서 코릴레이션을 자동으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코릴레이션 값을 읽어내는 한 윈도우 안에 만약에 뭐 레터가 5개다.
다섯 개 들어가는데 내 윈도우가 5개야. 그러면 5개 중에 지금 내가 들어온 윈도우에 들어온 5개의 레터 중에 서로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게 뭐냐?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잖아요. 뭐 얘를 이 셀프 어텐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콜레이션 높은 놈을 스스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 팩트하고 거의 이 기본 베이스에서 그렇게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결국은 이걸 잘 이해하신 거면 나중에 이제 뭐 결국은 이제 결과나 이런 게 결국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 네트워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건 일종의 기법일 뿐이고 그 기법은 방법만 알면 되잖아. 사실 그거는 뭐 내가 그 식을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 분포나 그러니까 들어오는 확률적 분포에 대한 수식을 내가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대충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뭐 제 생각엔 이것도 뭐 기계가 알아서 할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뭐 있었어요? 같이 나와. 아, 좋아요. 근데 아직까지 영상 만든 게 딱 그래도 좀 티나지 않나? 난뭐 아 그래요? 그래. 한번 봐야 되겠네.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뭐라 해야 되냐? 너무 겉핥기만 하는 것 같아갖고, 겉핥기 너무 쏟아내는 거. 맞아 그런. 맞아 한 번씩 보면 좋죠. 구라에 안 봤어요. 지난주 아니었어요? 지난주였죠. 못 봤어요. 맞아. 그죠. 요즘 보면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지난 학기에 그 저걸 했었거든요. 지난 학기에 저 무인 이동체 개론을 했었거든요. 저는 이게 되게 재밌을 거라고 수업 끝내놓고